is underway to find victims buried alive. 지난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두 차례의 강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지진은 평화로운 일상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와 더딘 복구 작업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재민들의 고통스러운 삶. O gün çok soğuktu. Yağmurlu bir gündü. Hatta çocuğum enkaz altında kaldı ayağı. Zorla çıkardım çocuğumu.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해 펼쳐진 다양한 지원과 구호 활동. 절망에 빠진 그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현지에 조성된 한국마을. 그 현장을 찾아 튀르키예로 떠난다. 무려 8,000km를 날아 도착한 튀르키예 이스탄불.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양 문명의 교차로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스탄불의 이국적인 정취를 느끼는 것도 잠시 튀르키예의 남부 도시 이스켄데룬시로 향했다. 이번 여정에는 사단법인, 대한사랑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스켄데룬시는 지진이 처음 발생한 가지안테프시에서 120km 떨어진 곳이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지만 도로 주변의 건물들과 도시는 전쟁의 참화를 입은 듯 참혹했다. 하타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이스켄데룬시. 그러나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그러나 지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9시간이 지난 오후 1시 24분경 규모 7.5의 두 번째 지진이 바로 옆 지방인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발생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게다가 추운 겨울 새벽 시간에 18km의 얕은 깊이에서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증폭됐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사망자 6만 명, 부상자 13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물의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이 26만 4천 채 이상 파괴되고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27%에 달하는 약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무너진 잔해 사이로 위태롭게 서 있는 건물들은 기둥이 부서지고 벽에 금이 가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O gün çok soğuktu. Yağmurlu bir gündü. Bir de benim evim dağda, yani Cırtman'da oturduğum için dağın ortasındaydım. Tek başıma kaldım. Çok kötüydü o gün. Çok kötü günler yaşadık. 지진이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고 있다. Geldiler, aldılar. Epey dışarıda da kaldık. Çadır bulamadık. AFAD'ı arıyoruz, çadır yok. Kızılay'ı arıyoruz, çadır yok. Çadır bir türlü gelmedi. Bir arkadaştan çadır temin ettik. Çadırın içinde kaldık. Çok kötüydü ya. Çadırda kalmak da kötüydü. Çünkü havalar ısınmaya başlayınca çadırın içinde hiç yatamıyorduk. Sabahın altısına kalkıp.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공간. 이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한국 튀르키예 친선협회, 세계 각국 한인회, 세계 한인무역협회, 대한사랑, 상생방송,
종교단체를 포함한 많은 비정부 기구와 기업, 개인 독재가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재민을 지원하고자 그 정성을 한 곳에 집중해 한국마을을 조성했다. 저희가 1999년도에도 투르키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컨테이너가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하에 초기부터 컨테이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진이 난 상태에서 이분들이 뭐 벤치에서 자고 자동차에 자고 그런 날씨도 춥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먹을 거 입을 거보다도 뭐 우선 들어가서 쉬고 씻을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마을을 구성하게 됐는데 처음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한 200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모금이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기관도 아니고 한윤회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50채하고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뭐 대한사랑에서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더 도와주셔서 여기 우리가 총 562채예요. 562채인데 한국에서 지은 건 440채이고 마을이 또 이거 말고 그 옆에 붙은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국 마을이고 여기가 그냥 호수였었거든요. 그걸 메꾸고서 이 마을을 건립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Ondan sonra epey 4 ay kadar kaldım çadırda. 4 ay kadar. Çok zordu. Gerçekten çok zordu. Ondan sonra işte bana dediler işte kontere gidip yazılın. Geldim AFAD'a yazıldım. Önce AFAD bana vermedi. Bakın AFAD önce yok dedi. Sonradan ben kaymakamlığa gittim. Kaymakamlıktan rica ettim. Sağ olsun kaymakamlık bana hemen. Bana geldiler bana burayı işte söylediler işte Kore kenti varmış. Size bir anahtar vereceğiz. Orada kalacaksınız. Bayramdan 2 gün önceydi. Kurban Bayramı'ndan. Anahtarı aldım geldim. İnanın burası bana saray gibi geldi. Suyu var çok şükür. Elektriği de var. Yani iyiyim, memnunum. Çünkü gerçekten anlatılacak gibi değil. 지난 7월 17일 이스켄데룬시에서는 튀르키예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입주민들과 마을 조성에 도움 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마을 개소식이 성대히 열렸다. Burada iki ülkenin dayanışmasıyla hem AFAD hem de Kore sivil toplum kuruluşunun dayanışmasıyla ortaya konulan güzel bir kent oldu. Afetler aynı zamanda dayanışmanın, ülkelerin ve halkların birbirine yaklaşmasının da vesilesi oluyor. Bu manada dost ve kardeş bildiğimiz Kore Devleti'ne şükranlarımızı iletiyoruz. Bizleri bu yaşadığımız asırların afetinde yalnız bırakmadıkları için kendilerine ve yine aynı şekilde yardımlarını bir şekilde bizlere ulaştıran tüm Kore halkına teşekkürlerimizi iletiyoruz. Duamız 지금까지 우리 유럽 한인 사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큰 성과를 이룬 게 처음입니다. 터키 한인회가 굉장히 그 작은 한인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큰 성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럽 한인들이 똘똘 뭉치게 된 거죠. 터키라는 나라가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특히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진까지 난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한꺼번에 동참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게 됐죠. 투르키하고 한국은 관계가 긴밀했고 지진 전에도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유지가 될 텐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투르키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보답에 한 걸음을 디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임시 거주처로 사용되는 한국마을. 이곳에는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자 문화센터도 함께 건립할 예정이다. 지금 이 자리가 문화센터 자리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유치원을 만들 거고 그다음에 직업이 없으니까 한국어를 좀 많이 가르쳐서
여기에 이제 세워질 한국 공장들을 좀 취직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제 소망이죠. 그러면 살 길이 생기니까. 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형제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준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대한민국에 베풀어준 나라입니다. 이제 그러한 덕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나라를 건설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사랑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기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컴퓨터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절망의 현장에 조성된 한국 마을은 이재민들이 대지진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재난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삶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모든 것들을 잃으신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임시 숙소에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진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도움이 지금부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필품을 비롯해서 이제부터가 많은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인 가지안테프와 카흐라만 마라시보다 비교적 생활이 가능한 이스켄데룬시에 세운 한국 마을. 그런데 이스켄데룬시와 대한민국은 또 다른 인연이 있다고 한다. 이스켄데룬시 항구 옆에 자리한 희생자들의 공원. 지금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데, 왜 한국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공원이 여기에 있는 걸까?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들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떠났던 이유는 바로 이 곳이 지중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고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나면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아라비아 해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아라비아 해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인도양이 나오고, 인도양을 거쳐가지고 태평양에 들어가서 부산 항구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군은 1950년 10월 12일 날 제1진이 부산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5일이 지난 10월 17일 날 제2진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국전쟁 당시 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한 지 4일이 지난 1950년 6월 29일, 튀르키예 정부는 국제연합의 요구에 응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다. 튀르키예 여단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병력으로 구성됐다. 이는 북한과 중공에 맞서 싸우는 국제연합 사령부 휘하의 부대를 편성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 전쟁의 주요 전투 중 하나였던 군우리 전투 이후 튀르키예 여단은 불굴의 전투력을 발휘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도 7년 동안 여단급 병력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했다.
이억만리 낯선 나라를 위해 젊은 피를 흘렸던 튀르키예 군인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 이스탄불에 위치한 튀르키예 참전용사협회.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에서 치열했던 한국 전쟁의 흔적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은 비록 반백의 노년이 되었지만 20대 젊은 나이에 전장을 누볐던 역전의 용사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 이곳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만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Kore'de harbe ilk başladığı zaman Susurluk'tan askerlik şubesine gittik. Oradan bizi cepheye gönderdiler. Direkt olarak Kore'ye. Kore'de en büyük harbi gördük. En büyük harbi biz yaşadık. Bindik. Bir Amerikan gemisi gelip aldı bizi. Ve bindik. 24-25 gün sürdü gemi yolculuğu. Kore'ye gitmemiz. Gittiğimiz zaman Kore'de bizi karşılayan tabii direkt olarak tren, son trendi, tamam mı? Bizi aldılar, bir vagona bindirdiler, siyahlar olanlara ve direkt olarak cepheye gönderdiler. 수원에 자리한 서호 초등학교. 태극기 옆에 튀르키예 국기가 개양돼 있어 눈길을 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전쟁의 와중에도 앙카라 학원을 세워 전쟁 고아를 보살피고 가르쳤다. 학교 옆에 있는 앙카라 학교 공원은 이곳이 앙카라 학원이 있었던 곳임을 증거하고 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돌봐준 고마움을 잊지 않고자 체육관에 앙카라관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당시 맺어졌던 튀르키예 군과 한국 소녀의 이야기는 영화 아일라로 만들어졌다. Ayla ne olacak peki? Ordumuz Suvan şehrinde söz verdiği yetimhaneyi açtı. Adı Ankara Okulu. Ayla hayatın orada devam edecek. Aylam, buraya niye geldik biliyor musun? Burada çok güzel arkadaşların olacak. Onlarla tanışacaksın. 특히 이 영화가 튀르키예 역사상 흥행 5위를 기록하여 튀르키예와 한국의 인연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튀르키예 정부가 이처럼 한국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터키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에 이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을 결정을 합니다. 6월 27일 날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되고요. 6월 29일 날 터키 민주당 소속 아드난 멘데레스 총리는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전격적으로 한국 파병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이 분석을 하는 연구가들은 당시에 튀르키예가 소련의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련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가지고 한국에 출병을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방향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과 튀르키예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적들을 보면은 당시에
튀르키예 파병이 늦어지자 튀르키예의 그 고등학생들이 형제의 나라가 환란에 처해 있는데 왜 빨리 그 출병을 결정하지 않느냐고 뭐 데모를 했다는 그러한 그 기록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근원적으로 역사적으로 형제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Ve en büyük harpte Doğu Berlin, Batı Berlin, Elka, Garson bu tepelerde göğsümüzü siper ederek çarpıştık. Ve Kore'yi Kore yapan bizleriz. Ama tek şeyimize kadar helal olsun. Kore bizim ikinci bir vatanımız. Şimdi deseler ki bize gene gelir misiniz? Şimdi gene bu ceketleri çıkarır, resmi ceketlerimizi giyer ve Kore'ye gideriz. 대한민국의 우방국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튀르키예. 우리가 튀르키예를 다시 인식한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전에서 대결을 펼친 게 계기가 됐지만 실제 두 나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독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인연은 6세기경 돌궐족이 세운 돌궐 제국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며 형제 동맹을 맺고 문화를 교류했던 것에서 출발한다. 이때 돌궐은 단시일 내에 흉노의 경계였던 파미르 고원을 넘어 카스피해에 이르는 유목 제국을 만들고 실크로드를 장악해 중개 무역으로 부를 쌓았다. 당시 당나라도 돌궐과 군신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쳐야 했다. 투르크의 유적인 오르온 비무는 고구려와 돌궐이 형제 맹약의 동맹 관계를 맺고 당나라에 맞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튀르키예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튀르키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돌궐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돌궐족은 고구려와 형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보면은 먼 옛날 한국과 코리아와 우리 민족은 중앙아시아에서 형제로 함께 살았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돌궐족은 고구려의 기층민이었습니다. 그리고 668년 고구려가 망한 뒤에 683년에 제2돌궐 제국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돌궐의 기층민으로 들어가서 서로 형제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흉노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군조선에서 흉노가 나오고 흉노에서 돌궐이 나오고 그리고 돌궐에서 튀르키예가 나왔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혈맹으로 맺어졌던 고구려와 돌궐. 그러나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던 돌궐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부 다툼으로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뉜 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와 당나라의 집요한 이간책으로 오아시스를 연결한 초원의 대제국은 붕괴하고 만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돌궐족은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삶을 이어나갔다. 그들 중 일부가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투르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자연재해가 없는 곳으로 이사 가는데 근데 그곳은 이미 한나라 시대 때부터 실크로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톨리아 터키 쪽으로 계속 연결돼 있던 길이었거든요. 무역로였어요. 뭐 잘 알고 있는 사마르칸트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거기 있는 곳이잖아요. 실크로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쪽에 잘 사는 도시 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희망력들이 일부는 이동을 합니다. 남쪽으로. 하지만 훈족의 대이동과 달리 돌궐족이 이동할 때는 중동에 이미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 있었다. 돌궐족은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용병이 되어 탈라스 전투에 투입된다. 탈라스 전투는 751년에 이슬람 제국 군대와 당나라 군대가 탈라스 강변에서 싸운 전투입니다. 당시 이슬람 제국은 그 아바스 왕조의 지배하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바스 왕조는 투르크인들을 많이 용병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르크인들이 용맹스럽고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우연이라고 할까요? 당나라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제지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이 중동을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돌궐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돌궐족이 쉽게 흩어지는 유목민의 습성을 버리고 단단히 뭉쳐진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슬람 제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 중앙아시아 일대가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투르크족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족 출신 중에서 고위직까지 오르는 그런 그 장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슬람권은 이제부터는 이제 종교는 칼리프가 그 수장으로 있고 정치와 군사는 투르크족 출신의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적인 이제 체제를 갖게 되는 거죠. 아나톨리아 반도로 이주하여 셀주크 제국을 세운 투르크족. 이후 그들은 오스만 제국을 건국하여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서양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옛날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와 돌궐 제국. 유라시아의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로 다시 만나 현대사를 함께 써내려 가고 있다. 대륙을 지배하다 극동으로 이주한 고구려의 후예 대한민국과 극서로 이주한 돌궐의 후예 튀르키예는 이제 조상들이 이룩했던 위대한 역사를 복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함께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광활한 초원을 달리며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돌궐족.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났던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인류사의 흐름을 바꾼 오스만 제국을 건국하기에 이른다.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남동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며 유럽을 위협했던 오스만 제국. 동서양이 만나는 문명의 교차로 이스탄불에서 오스만 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만난다. 새로운 국가를 세우며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하던 돌궐족이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11세기 초의 아나톨리아 반도였다. 소아시아로 알려진 아나톨리아 반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이집트와 그리스 문명이 만나는 교차로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약 1만 2천년 전부터 9천년 전까지 번성했던 정교한 신전과 도시 문명 유적,
그리고 신화 속 도시로 알려진 트로이 유적이 발견되었다.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면 아나톨리아 반도는 아시아에서 유럽 세계, 즉 지중해 세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상로가 이제 발전했었고요. 실제로 그 통상로를 따라서 여러 이제 상업 도시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여러 제국들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와 흑해를 배경으로 최적의 기후를 가졌던 이곳은 세계를 호령한 수많은 제국이 명멸한 곳이기도 하다.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 제국을 필두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를 거쳐 서기전 190년 로마 제국에 의해 통일된다. 그러던 330년 훈족에 의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로마가 위협받자 콘스탄티누스 1세는 비잔티움을 제2의 수도로 삼고 콘스탄티노플이라 칭한다. 그곳이 지금의 이스탄불이다.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세력이 확대되어 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차지를 하면서 투르크족을 앞세워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 이 이슬람권으로 이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과 함께 수도가 앙카라로 이전되기 전까지 비잔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규모가 큰 도시이자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다. (1985년에는) 1600여 년의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와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 중에서도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새롭게 구상되어 재건된 아야 소피아는 헬레니즘 문화와 동방 문화의 영향이 가미된 비잔틴 양식을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본래는 카톨릭 대성당으로 지어졌지만 최근까지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다 현재는 박물관으로도 쓰이고 있다. 이곳에선 여전히 이슬람 신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 벽화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모양이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의 상징으로 알려진 만자가 그것이다. 왜 이곳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 이 만자 문양은 15,000년이 됐어요. 최고 16,000년. 굉장히 오래됐죠. 불가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나왔는데 뭐 어떤 거는 마치 개구리 뒷다리가 이렇게 만자 문양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8,000년이 됐고요. 그 수메르 문명권에서는 6,000년이 된 그런 만자 문양의 어떤 그릇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런 상징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게 누구냐면 그리스죠. 그리스는 뭐 신전의 그 띠 모양으로 만자가 계속 이게 그려져 있어요. 뭐 수천 개가 그려져 있고 또 도자기를 보면은 도자기에는 만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가장 흔한 문자 또는 가장 흔한 상징이 이제 만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성소피아 성당에는 왜 만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소피아 성당을 만들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수학자 2명한테 이야기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신전,
이런 것들을 뜯어다가 만든 거예요. 특히 그리스라든가 오래된 그런 유적지에 남아있었던 돌들을 갖다가 쓰다 보니 만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은 그 학자들은 이 태양이 빛나는 모습을 이제 원십자, 정십자로 표현을 했고, 그것이 그 운동을 시작하면은 날개를 달아가지고 만자의 문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원십자는 원형 문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양에서 진리의 원형으로서 하도와 낙서를 얘기하는데, 하도와 낙서의 중앙에 있는 그 5개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면은 원십자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만자의 기원은 고대 아리아인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길상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리고 만덕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그 상징으로 쓰게 되었고, 기독교와 이슬람교에서도 그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인도에서는 그 힌두교라든가 자이나교라든가 불교에서도 그런 성스러운 상징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자의 문양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떤 그 진리의 상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제국 아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번창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 그러나 11세기 중엽 이후 이곳이 급속히 돌궐족의 수중으로 넘어가면서 역사는 또다시 급박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마침내 1037년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이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에 오구즈 투르크인들이 셀주크 제국을 세운다.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 이 셀주크 가문입니다. 이 셀주크 가문이 이제 세운 세력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세력이 커가면서 이 아나톨리아 일대와 이란 지역까지를 다 지배를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셀주크 제국입니다.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을 대표하고 있던 비잔틴 제국과 셀주크 제국. 1071년 아나톨리아 동북부에서 이들이 벌인 만치케르트 전투는 유럽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셀주크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꺾고 예루살렘 등 기독교 성지를 지배함으로써 십자군 전쟁을 불러온 것이다.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돌궐족이 이동해서 셀주크 투르크를 만들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유럽 사회라는 것은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인데 성지순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탈환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십자군을 조직을 합니다. 뭐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십자군을 조직해서 거기를 가서 뺏어야 되는데 이 막강한 이 셀주크를 못 이기겠죠. 네. 예루살렘이 뺏겼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 생겨요. 성지를 탈환을 할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스타일의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의 유해를 이렇게 모셔보자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시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프라하예요. 십자군 전쟁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아주 그 중세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인간의 사고가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동서의 무역, 상공호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민 계급이 형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슬람의 문화와 동로마의 문화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이것이 그 르네상스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중세의 그 봉건 사회가 몰락을 하고 근대로 이행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또 십자군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중국 문명 충돌의 중심에 섰던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충돌의 선두에 다시 서게 된 돌궐족. 그러나 셀주크 제국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랜 십자군 전쟁으로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막강한 몽골 제국의 침입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돌궐족의 강인한 생명력은 활활 타오르는 들불처럼 꺾이지 않았다. 몽골이 물러나자 또다시 타올라 막강한 해군과 정예 군대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을 세운 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또 건너가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발칸 반도의 남부를 장악을 하게 되었고,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도 차지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옛날에 셀주크 제국보다 훨씬 이제 큰 제국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 이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었죠. 이스탄불의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경계선, 보스포루스 해협.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수로로서 지리적 가치가 높았던 이 해협은 중세의 교통로와 무역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냉전 시대에는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해 남하하던 소련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을 했다. 예로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엔 아직도 오스만 제국이 성립되던 당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보스포루스 다리 옆으로 해협을 지키려는 듯 우뚝 솟아있는 루멜리 성이 바로 그곳이다. 해상전의 중요성을 인지한 메흐메트 2세는 마지막 최후 공격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기술자와 인부를 동원하여 1452년 불과 4개월 만에 루멜리 성을 완공한다. 그리고 이곳을 보루로 삼아 1453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천년제국 동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슬람의 중심 도시 이스탄불로 거듭나 그 통치권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까지 미치게 된다. 승리에 고무된 정보광 메흐메트 2세는 제국에 걸맞는 새로운 궁전을 건설한다. 대포문이란 뜻을 가진 톱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역대 술탄 25명이 거처했던 궁전이다. 단순한 왕족의 거처가 아닌 술탄과 중신들이 회의를 열어 국가 정치를 논하던 장소로 당시 궁전에 거주하는 시종과 군사, 관료의 수만 5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당시 왕실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한 유물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 미처 알지 못했던 이슬람 문화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하게 느껴졌다. 톱카프 궁전에 박물관에 용 되게 많죠. 칼 코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칼을 딱 잡으면 여기 보호대죠, 보호대. 코둥이가 용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죠. 천자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그 갑옷에 용을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투구 모습이 도깨비 같은 이런 모습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오래전부터 이제 극동이라든가 우리 한중일 같은 경우에 이제 천자는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넘어간 거죠.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왔던 그런 이제 천자의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수놓은 옷들이 대부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블루 모스크 바로 앞에 보면 콘스탄티누스 7세의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뾰족한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다른 오벨리스크하고 좀 틀려요. 보통 오벨리스크는 퉁돌이잖아요. 돌 하나로 만드는데 이거는 어떤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오벨리스크인데 그 밑에 하얀색 그 돌 표지판에 콘스탄티누스 7세를 포르피리 에네투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포르피리 에네투스. 뭐 영어로 하면 born in the purple. 그러니까 자색 속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현재 황제인데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차기 황제라는 뜻이죠. 근데 이 붉은색이라는 그것은 하늘의 색이죠. 자미원 가운데는 북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자미원에 우리는 천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한양 무성을 만들 때 경복궁이 이제 자미원에 해당하는 곳이죠. 자미원의 자미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천신이 사는 궁전을 지상에 내려서 그 천자가 사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신도 붉은색의 궁전, 붉은색을 쓰고 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행자이기 때문에 붉은색을 쓴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런 게 유럽에도 있다 이거. 이스탄불의 하늘을 당당히 지배하고 있는 블루 모스크도 오스만 제국이 세운 가장 화려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건물 내부의 색채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고 알려졌지만 정식 이름은 건축을 명한 술탄 아흐메트 1세의 이름을 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이다. 그리고 이슬람 문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도시의 한가운데 자리한 시장이다. 이슬람교는 상업의 종교답게 시장을 중심으로 궁전과 사원, 학교와 주거지를 건설했다. 이스탄불 최대 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에서 이슬람의 독특한 문화를 엿볼 수 있었다. 이슬람을 창시한 무하마드가 상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슬람을 만드는데 교리를 이렇게 정했어요. 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도시를 확장해 나가는 게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업을 통해서 번 1다르함은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은 10다르함보다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장사를 해서 이 도시를 확장을 해서 영역을 넓혀가라. 이게 무하마드가 남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사회는 우선은 도시를 만들 때 시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 시장 중심의 도시가 된 거죠. 동로마 제국을 점령하여 이슬람의 종주국이 된 오스만 제국.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제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간직해온 수많은 학자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망명하면서 서양의 중세가 막을 내리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오스만 제국이 동지중해를 통한 동방무역을 차단하면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453년에 메흐메트 2세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령은 이 동지중해와 그 마르마라해뿐만 아니라 흑해의 그 제해권을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재정적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아시아 동방과의 무역을 통제하면서 엄청난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실크로드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오스만 제국에서 비단과 향신료 등을 수입을 해가지고 유럽에 수출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제 교역을 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동방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항로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라 그래서 콜럼부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바스코 다 가마가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가 펼쳐진 것은 술레이만 대제 때였다. 이때 북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서아시아를 거느리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술레이만 대제 이후 통치권을 놓고 벌인 싸움으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오스만 제국도 점차 기울어갔다. 여기에 더해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한 정부의 오판도 제국이 몰락하는 데 한몫했다. (1853년) 보스포루스 해변가에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해 초화판으로 건립한 돌마바흐체 궁전. 서구화를 지향하고 국력 쇄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건설했지만 막대한 건축비로 왕실 재정을 악화시켜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재촉했다. 19세기에 들어서자 유럽 열강들의 협공으로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와 이집트가 독립하고 동유럽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이때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립전쟁을 이끈 영웅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이다. 그의 지휘 아래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와 싸워 영토를 회복하고 로잔 조약을 맺어 현재의 영토를 확정한다. 이로써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고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다. 이스탄불 중심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는 수립 5주년을 기념하여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공화국 기념비가 세워졌다. Önemi nedir? Yani önemi büyük bir zafer kazanmak için yani önemli olan daha güzel bir insan. Yani Atatürk'e yani sonsuz saygımız sonsuzdur yani Atatürk için. Atatürk Türkiye Cumhuriyeti'nin lideridir, kurucu lideridir. Cumhuriyete padişahlıktan ele geçirilmiş Osmanlı toprağının tekrar kazanılıp Türkiye Cumhuriyeti'ne mal edilmesine bir liderdir. Bütün mazlum, bütün devletlere de önderlik etmiştir. 튀르키예의 국부인 아타튀르크의 업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튀르키예 근대화를 이루고 개혁 정책을 실시해 이슬람 교도와 비이슬람 교도 간의 차별을 금지했다. 나아가 여성의 복장 해방과 여성 교육권 보장 등 남녀 평등에도 힘썼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은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국민이 뽑은 의회와 대통령이 다스리는 공화국으로 거듭난다. Atatürk'ü tabii ki de çok seviyoruz. O olmasaydı şu an biz burada var olamazdık. Ve bizim şu anda özellikle kadınların burada özgürce dolaşmasının tek sebebi bence Atatürk ve ona çok şeyler borçluyuz. Bunun sonrasında yaptığı inkılaplarla artık modern bir Türkiye, dünya konjonktürüne uygun, ayakları yere basan, uluslararası alanda bir söz edinen, güç edinen, artık daha güçlü, daha sağlam ayaklarıyla yere basan bir Türkiye. Bize tanıdığı hakları, özellikle dünyada ilk kez Türk kadınlarına seçme ve seçilme hakkının tanınması bizim için ayrı önem taşıyor. Görevimiz, bize düşen görev, onlardan bize miras bırakılan Türkiye Cumhuriyeti'nin aynı şekilde onların iradesiyle muasır medeniyetler seviyesinde güçlü, kendi iradesiyle hareket eden, bağımsız, fikri hür, vicdanı hür nesiller olarak vatanımızı korumak ve milletimizi en az onlar kadar sevmek diye düşünüyorum. 국제 외교 무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튀르키예는 현재 한국 전쟁 참전을 계기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문화권을 연결하고 있다. 최근에는 돌궐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연합체인 튀르크어권 국가기구를 구성하여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고구려와 형제 동맹을 맺고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도왔던 튀르키예. 그곳에서 만난 오스만 제국의 역사와 문화는 세계사를 바꾼 돌궐족의 위대한 여정을 증거하고 있다. 그 아시아의 가장 극동에 위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근원을 살펴보면은 뿌리가 같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는 돌궐족이 고구려 민족의 기층민이었고요. 고구려가 668년에 망한 뒤에는 제2돌궐제국 시대에는 이 고구려의 민족이 돌궐국의 기층민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돌궐의 역사와 고구려의 역사, 그 양자 사이의 관계를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이것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호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두 아시아 국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협력을 해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들불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돌궐족.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을 내달려 서쪽으로 끊임없이 이동했던 그들의 여정은 유라시아 곳곳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 중심에 아나톨리아 반도를 누비며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이 있다. Come in, please, my friend. Chop, man. ایرانی؟ پاستانی خوشمزه. بیا بابا. بابا. ای بابا. بابا.